이 과정은 스페인 여행에서 꼭 가보고 싶은 핫플레이스들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총 50개의 장소를 따라가며 스페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과정입니다. 구성은 마드리드, 스페인 북부, 스페인 동부, 스페인 남부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왕궁, 미술관, 대성당, 구시가지, 시장, 광장, 해변, 전망대까지 스페인의 다양한 매력을 지역별로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각 차시에서는 현지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스페인어 대화문과 자주 쓰는 패턴 문장도 함께 다룹니다. 따라서 여행지 정보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행에서 필요한 여행 스페인어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스페인을 단순히 도시 이름으로만 나누지 않고 여행 테마가 보이도록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마드리드 파트에서는 마드리드 왕궁, 프라도 미술관, 레티로 공원과 같은 대표 명소와 함께 근교 도시인 똘레도, 세고비아, 살라망카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여행의 매력과 근교 역사 도시의 분위기를 함께 이해하기 좋습니다. 다음으로 북부 파트에서는 산티아고 대성당과 순례길, 빌바오 구게나임 미술관, 산세바스티안 꼰차 해변, 팜플로나의 광장들까지 이어지면서 북부 특유의 분위기와 감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 파트에서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마요르카를 중심으로 도시 여행과 해변, 휴양 테마를 함께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부 파트에서는 세비야, 말라가, 그라나다,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안달루시아 특유의 역사와 건축미를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길 찾기, 입장권 문의, 시간 확인, 교통 이동, 예약, 사진 부탁, 또 추천 요청과 같이 여행 중 자주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을 패턴 중심으로 정리함을 통해서 여러 도시 또 다양한 상황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스페인은 지역마다 분위기와 이동 동선이 꽤 달라서 처음 준비할 때는 일정 짜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지역별 핫플레이스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내 여행 스타일에 맞는 루트를 훨씬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관, 건축 중심으로 갈지 혹은 구시가지와 광장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해변과 휴양을 함께 넣을지 그것도 아니면 남부 역사 도시를 깊게 볼지 같은 선택이 더욱 선명해지실 겁니다. 더불어 각 차시에서 배우는 스페인어 대화문과 패턴 문장을 통해 현지에서 필요한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어서 자유여행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스페인어가 스페인에만 국한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남미 여행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스페인어권 원어민과의 대화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스페인어 알파벳도 모르는데 들어도 되는지 우려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 강의 차시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학습하시는 것처럼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50번의 복습을 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강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스페인어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커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좀 더 학습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도움이 되고자 부가 자료로 패턴 문법 한 장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복습 및 심화 학습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소화가 완전히 안 됐던 내용이나 궁금했던 내용 등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면서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Vamos! Bienvenidos! 환영합니다. 여기 어때 스페인? 루시아 김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예술의 길 가우디 투어 루타 데 가우디입니다. 이 코스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처럼 바꾸어 놓은 스페인 출신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흔적을 따라 걷는 길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다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르셀로나가 왜 가우디의 도시라고 불리는지 자연스럽게 체감하실 겁니다. 가우디 투어의 첫 걸음을 내디르면 어떤 장소에서든 색, 곡선, 빛, 자연이 살아 움직인다는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우디는 건축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삶이 숨쉬는 예술로 만들었고 그 철학이 바르셀로나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우디 투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는 역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미건축 구역들을 건설 중인데요. 한눈에 다 담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첨탑,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는 파사드의 조각들, 웅장한 외부만 봐도 뜨억하고 입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성당 내부를 안 보시며 후회하십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내부로 들어서면 숲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성당 내부가 숲속 같다니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식물이 많아서 숲속 같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무처럼 뻗은 기둥들이 가지를 치듯 위로 퍼지며 이어지는 천장까지 시선을 올렸을 때 꽃과 별 모양의 기하학 패턴이 눈을 반짝이게 해줍니다. 또 사방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들어오는 빛이 시간대마다 색을 바꾸는데 오전에는 차분한 푸른빛, 오후에는 따뜻한 붉은빛이 공간을 채우며 건축과 자연, 신앙이 하나로 이어지는 가우디의 세계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또 다른 가우디의 대표 건축물은 구엘공원으로서 언덕 위의 지형을 최대한 살려 만든 곳으로 가우디가 왜 자연을 건축의 스승으로 삼았는지 깊이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곡선형 벤치와 모자이크 타일 장식,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과자집 모양의 건축물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르셀로나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망과 함께 도시 중심으로 내려오며 까사바뜨요, 까사밀라도 이어집니다. 두 건축물 모두 내부를 꼭 보셔야 하는데요. 까사바뜨요의 유기적 곡선과 유리의 반사, 파도처럼 흐르는 발코니는 바르셀로나의 거리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고 까사밀라의 자연암석을 닮은 외관과 지붕이 환상적인 굴뚝 조형물들은 도시 건축 속에서 가우디의 상상력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보여줍니다. 가우디 투어가 특별한 이유는 각 장소가 독립적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공원으로, 공원에서 주거 건축으로, 또 주거 건축에서 종교 건축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가우디가 건축가로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의 감각이 어떻게 성숙해 갔는지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됩니다. 가우디의 손끝에서 태어난 공간들을 떠올리며 그의 가치관, 또 그가 남긴 아름다움과 상상력의 흔적을 마음속에서 음미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의 학습 시작합니다. ¿Cómo era Antonio Gaudí? Era una persona genial. 자, ¿cómo라는 의문사가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라는 how 의문사인데요. era 라는 동사를 보시면 세르 동사의 방과거,
혹은 불완료 과거라고 불리는 과거 표현입니다. 이 불완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명칭에서 알 수 있으시듯이 완료되지 않은 과거, 어떤 과거의 상황 속에 아직 머물러져 있는 느낌이라서 점과거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안토니오 가우디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에라 마찬가지로 세르 동사의 불완료 과거형이고요. 그리고 3인칭 단수형이겠죠. una persona, 네, 어떤 한 사람인데 genial, 네, 천재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친 히읗 발음 연습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도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네, 되는 느낌에서 히읗 소리가 나는 느낌인데요. 목이 잠겨 있고 칼칼해요. 이 상태에서 genial.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genial.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패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omo era는 땡땡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즉, 과거의 그 사람이 어떤 성격, 특징, 인물이었는지를 묻는 스페인어 표현입니다. 비동사 세르를 3인칭 불완료 과거형 에라로 바꾸어서 형태를 변형해서 사용하고 이 꼬모 에라 자체를 패턴으로 할 때는 피카소와 같은 유명 인사부터 역대 왕 또는 가까운 사람, 어떤 지칭 인물까지 과거의 성향, 성격, 이미지, 특징을 자연스럽게 회상하거나 설명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대화문입니다. ¿Qué construyó Gaudí? Muchas cosas, la Catedral de Sagrada Familia, la Casa Milla, etc.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qué? 무엇을? construyó, 건축했나요? 즉, construir 동사, ir 동사 원형인데요. 이 원형 동사, 즉 동사 원형을 과거 중에서도 단순 과거로 바꾸어서 형태가 construyo가 되었습니다. 불규칙 변형이긴 한데요. 우리 강의에서도 조금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축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단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한 시점, 어떤 점 과거예요. 그 시점에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단순히 말하기 때문에 딱 끝났어요. 포인트, 점이 딱 찍혔습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건축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완성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과거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어떤 것을, 무엇을 건축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으로 많은 것들이요 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네, 무초, 많은 이라는 뜻인데 코사스가 보면은 띵, 네, 어떤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로 끝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무초라는 형용사를 오로 끝나지 않고 아로 바꿔준 거 확인하고 계시죠? 즉 성수일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식해주는 명사의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수, 단수냐 복수냐 에 따라서 형태를 맞춰주게 된다.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주게 된다라는 점, 네, 스페인어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La Catedral de Sagrada Familia,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이 되겠죠. 성가족, 성당, 그리고 Casa Milla, 네, Casa Milla, 그리고 etc. 하게 되면은 기타 등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화문에서는요. ¿Cuál es su lugar favorito de las construcciones de Gaudí? Para mí, el Parque Güell 이라고 대화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uál? 하게 되면 어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앞선 두 번째 대화문에서 나왔던 ¿qu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대상의 본질을 물어보는 그런 뉘앙스예요. 영어의 what에 해당을 하고요. 이 ¿cuál? 같은 경우에는 which, 네, 어느 것,
선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uál es? 무엇이냐? su, 당신의 lugar, 장소, 그런데 favorito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당신이 선호하는 장소가 어느 거예요? 네, 뭐뭐 중에서 라고 여기서는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Las construcciones, 건축물, 네가 또 나오죠? 가우디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ara mí, 네,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 저에게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for me 라는 표현으로 para mí, 저에게는 El Parque Güell, 구엘 공원이에요 라고 답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ara라는 전치사 다음에 me 라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you, 나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의 전치격이에요. 그래서 para you가 아니라 요를 전치격인 미로 바꿔줘서 para mí 라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등장한 세르 동사의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한 총정리가 우리 강의의 부록서인 패턴 문법 한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심화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록서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Hasta pronto! 곧 만나요. ¿Cómo era Picasso? ¿Cómo era Picasso? ¿Cómo era Alfonso XII? ¿Cómo era Alfonso XII? ¿Cómo era este? ¿Cómo era esta? ¿Cómo era este? ¿Cómo era esta? ¿Cómo era ese? ¿Cómo era esa? ¿Cómo era ese? ¿Cómo era esa? ¿Cómo era aquel? ¿Cómo era aquella? ¿Cómo era aquel? ¿Cómo era aquella?